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기 진정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소비 쿠폰이 확정돼가지고, 지금,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정부가 장기간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할 10조 예정인데요. 늘었네요, 다행히. 네.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서 15만 원에서 52만 원의 소비 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또 정부 재원으로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 명의 빚 16조 원가량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먼저, 결국은 차등 지급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상위 10% 일반, 그게 중산층 국민으로 보는 일반 국민, 그 다음에 차상위 기초수급자로 나눴는데, 여기 보시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상위 소득 10%로 추정되는 인구가, 10%, 이게 512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드는지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받으면 드는 걸로 네. 판단하는 이게 돈을 받아보면 야. 내가 소득 상위층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알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5만 원을 받아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기분 없어요. 좋아야 돼. 내가 대한민국 10% 부자구나. 딱 좋네. 나는 그동안 나라가 어떻게 이걸 구분하는지 몰랐고 내가 등급을 몰랐거든. 저는 이번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이제 일단 나 받아보고 나서 내가 상위 10%였어? 라고 기분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도 똑같이 15만 원이긴 하는데 2차 지급을 포함하면 25만 원. 네, 10만 원을 한 달 후에 한 번 더 주거든요. 네. 25만 원 받게 되는 거고 차상위 계층이 의외로 그 38만 명밖에 없다는 게 이게 이제 조금 우리의 복지 사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 숫자가 너무. 네. 기초수급자 일반 국민 사이가 38만 명이었다는 네. 게. 그래서 이제 차상위 계층을 이거를 꼭 구분해서 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예 혜택을 늘리든가 아니면 기초수급자에 병합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차상위는 4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금을 하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써 조선일보가 글 쓰고 난리예요. 세금의 70%는 상위 10%가 내는데 왜 차등 지급을 니들이 차등 지급하라 그랬잖아. 니들이 똑같이 나눠주면 포퓰리즘이라고 지랄 연병을 해갖고 저 기준을 나눈 거 아니야. 이거 나눠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10%에 든 사람 중에 10만 원 더 내놓으라고 더 내놓으라고 난리칠 사람들 나옵니다. 근데 진짜 웃겨요. 지들은 뭐 윤석열이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잘했네라고 얘기할 거면서. 윤석열 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그냥 나라 망친다고 이런 거 주지도 않아.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추경안이 30조 원이거든요. 네. 30조 원이 많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윤석열 윤석열은 정부의 첫 국무회의 의결에 59조 원을 슈퍼 추경했습니다. 59조 4천억 원. 거의 이재명 정부의 2배를 했는데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뭐 세금 낭비된다 이런 인간들 있었나? 기레기들 그런 소리 씹으린 적 있었나? 이것도 심지어 사흘 만에 이걸 추경안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경안 59조를 갖고 뭘 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했어? 소상공인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지원금 줬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지원금 준 거 돌려받았어. 대출은 갑자기 공짜로 주는 줄 아는데 빌려받은 돈이라 그래갖고 그걸 빼간 거예요. 그럼 사실 저 돈은 사실 59조 원은 서민들한테 직접 지급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이거 추경 받고 나서 좋아졌어? 아니잖아. 완전 실패했잖아. 아니 2년 있다가 이거 도로 내놓으라 그러니까 미쳐버릴 노릇 아니야.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레기들 입 쳐닫고 가만히 있었잖아. 그래서 진짜. 이제 이와 관련해갖고 지급금은 지급금인 거고요. 이제 이게 지역화폐 확대와 함께 지역화폐들이 15% 할인으로 생겨가지고 이게 점점 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그 지원금을 풀어갖고 효과를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지급을 통해 갖고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급 비율을 더 높일 거고 또 높이는 지급 비율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어떤 전 국민들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 비용을 상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 중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아까 내가 상위에 들 거냐 일반 국민에 들 거냐의 그 부분인 건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제 의료보험 제정 관련해 갖고 계속 말이 나오니까 윤석열 정부 때 준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소득 부분을 나눠가지고 의료보험 적용을 나누겠다라는 정책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윤석열 정부 때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각 소득 수준에 맞춰갖고 병원비를 따로 내자. 보험비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을 따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의료계에도 그렇고 서민들한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된 거야. 내가 왜 이 계층에 들어가갖고 돈을 더 내야 되냐, 의료비를 더 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병원 측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병원에 파견을 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계층에 든다 안 든다를 병원이 판단하게 하지 말고 애초에 공무원들을 파견을 해갖고 그걸 공적 업무로 처리를 해줘라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소득 수준에 대한 이런 그 나누기가 정례화되고 고용화돼 버리는 경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고착화되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아, 당연하죠.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애매한 사람도 있죠. 나 작년에는 돈을 좀 벌었는데 올해는 쫄망했어. 소득도 없어. 근데 세금은 똑같이 내. 의료보험료도 더 내. 혜택은 못 받아.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복지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분을 두지 않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저쪽 놈들이 하도 지랄을 하고 경제사정이 어렵고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지만 이게 1, 2차로 하고 뭐 이번에 2달 주고 나서 끝낼 부분이 아니거든요. 안 사람은 또 부을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붙는다고 하고 계속 그 밑빠진 독에 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회전이 돼서 순환이 되면 세수로 해갖고 돌아온다니까.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나 뭐 각종 세금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일반 과세 쪽으로. 그럼 이건 다시 또 집어넣어갖고 돌리는 거예요. 마치 은행이 지급률 10%만 맞춰놓고 계속해서 돈을 돌리듯이 이 돈은 한 번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려나가면서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내수를 증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소비 쿠폰으로 이런 거를 줘야만, 그러니까 생필품이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주고 이거를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들한테 줘야만 이분들이 확실하게 소비를 한다는 거야. 그렇죠. 이재용한테 당신 말 맞다나 15만 원을 주나 25만 원을 주나 40만 원을 주나 소비에 무슨 진작 효과가 있겠냐고. 원래 쓰는 만대로 쓰겠지. 하지만 차상위나 일반 국민이나 기초수급자들은 그렇게 들어온 돈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풀 수 있게끔, 아니 풀 수밖에 없게끔 한다니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안 쓰고 뭐 이상한 사람들 이걸 저축해서 못한다는데 그게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깡을 해갖고 쓰네 어쩌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옛날이랑 달라요. 이미 신용카드에서 박아 넣어주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깡이 불가능한 건 아니죠. 친한 식당에 가고 야 나 이거 40만 원 먹은 걸로 치고 35만 원 줘라고 하지만 그 깡 역시도 결국은 내수로 돌아가기 때문에 깡이 되는 거야. 지가 고기로 먹었으면 30만 원 먹을 걸 갖다가 지가 돈 손해보고 현금으로 받아간 거기 때문에 식당은 매출이 오른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관리 체계들 그리고 지원 체계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경제적 반응이 좋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자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게 들어온 애들은 애초에 뚜껑을 따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받지 마세요. 그래, 받지 말라고 해도 안 받는 사람 없었어. 그렇게 욕을 했잖아.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 긴급재난지원금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반납할 수 있게끔 창구를 줬잖아. 수령률 아무도 98.6%. 3%, 2%, 2.4%만 1.4%. 반납했어. 1.4%만. 그렇게 했으면 니네들 말대로 하면 40%는 반납했어야지. 그러니까 이 직들은 받지 마 그러면. 그럼 받아놓고 욕이야. 받아서 잘 써놓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채무 탕감 대책도 나왔는데요. 이거 갖고도 또 계속해서 욕하고 편가르기질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이상 된 사람들. 네. 네. 이게 중요한 게 7년이에요, 7년. 그러면 7년 이상 연체된 사람들 113명이 16조 원이 있고 요걸 털어준다고 하니까 무슨 뭐 도덕적인 해인의 어쩌네 막 이러고 난리를 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난 이거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들어오자마자 청년들 코인 비탕감 해줬잖아요. 코인 비탕감 해줬죠. 그때 40조 원 쓴다 그랬거든. 실제 들어간 돈이 125조 원이랍니다. 이게 다 은행권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코인 투자를 했는데 그걸 은행에서 빚을 내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125조 원을 당시에 물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에서 탕감을 해줬을 수도 있고 은행빚을 탕감해줬을 수도 개인적인 채무나 카드빚을 탕감해줬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거나 그 당시에 125조 원이 풀렸는데 어디 갔냐고. 그게 무슨 효과를 냈냐고. 그리고 누가 받았냐고. 얘네들 탕감받은 애들 뭐 500, 100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막 5천, 6천 이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의혹 제기했던 게 그거잖아. 신천지가 밑에 그렇죠. 애들 시켜갖고 코인 투자를 엄청 시켰는데 그걸로 인하고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났다. 이거 결국 보상해줘봐야 신천지로 도로 들어간다. 그런 의혹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특검할 때 경찰 조사할 때 그에 관련한 거, 즉 신천지에 소속돼 있는 교인으로서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계좌를 통해 갖고 혹시나 가상자산 거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탕감받은 돈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다시 교단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밝혀봐야 됩니다. 자꾸 탕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은 3년 동안 법인세 깎아준 것만 80조를 깎아줬어요. 대기업들 법인세만. 네? 근데 지금 깎아주고 있는 건 서민들 빚이잖아요. 5천만 원 이하. 네? 5천만 원 이하의 7년이라 그러면 금리를 아무리 한 3%, 4%로 봐도 이거 이자만 계속 물고 이자를 있는 그동안 7년 동안 계속 내왔던 사람이잖아. 그렇죠. 이게 7년 전에 부도 내고 날라버린 사람은 뭐 집이 차압이 돼서 날아갔던 화산을 해서 날아갔던 돈 갚을 의지가 없었던 사람인 거고 이분들은 7년 동안 어찌됐거나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빚을 갚아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잖아. 그럼 우리가 파산을 해도 5년 이상을 분납을 하면 그 빚 떨고 파산 처리를 해주잖아요. 근데 왜 7년 넘은 사람들 이거 까준다는 거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해? 도덕적 해이는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몇천억씩 대출해가지고 사업한다고 또는 자원회계한다고 100조 원씩 처발라 놓고 깔끔하게 아예 망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해갖고 배째. 배째로 들고 나가갖고 그냥 날린 돈들 아니야. 그런 돈들이 이런 서민들의 돈에 수십 배, 수백 배인데. 그렇죠. 응? 그 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거는 나쁜 짓이란 생각을 안 해요. 도덕적인 해이? 진짜 도덕적 해이한 놈은 딱 대출받고 그 다음 달 이자 안 내고 부도 내. 그게 진짜 도덕적인 해이인 거지. 아무튼 이런 언론들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쪼개고 있는 거는 이제 지들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흔들어 놔야 앞으로 총리도 들어서고 당대표도 새로 들어서고 그다음에 각 내각의 장관들이 정말 이재명스럽게 바뀌었을 때 그때 닥칠 대한민국이 두려운 거야, 이 새끼들은 다. 하지만 그날이 차곡차곡 오고 있습니다. 길게 봐야 앞으로 60일 안에 이재명 정부의 모든 진영이 갖춰지게 되면 니들은 하루에 죽어, 하루에. 니들이 수십 년 늘어온 기득권 하루에 죽어. 관련해서 지역화폐 확대도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2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지역화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할인율이 너무 좋아요. 네. 기존 7에서 10%였는데 최대 15%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10만 원 가지면 그렇게 설명 안 되는구나. 네. 아무튼 8만 5천 원을 투자하면 그렇죠. 10만 10만 원을 원어치.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을 쓰면 11만 5천 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8만 5천 원을 가지고 10만 원처럼 쓸 수 있게끔 그렇죠. 지역 화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저도 지역에서 쇼핑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는 너무 이걸로 쓰죠. 그러니까. 15%면 15%면 무조건 이걸로 가야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개인이 쓰는 한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살 수 있는 가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치. 야 15% 할인이래라고 무슨 상품권인 줄 알고 그냥 지역 앞에다 몰빵해가지고 나 15%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 사업 자체도 분명히 지역경 상권을 살릴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주민들이 많은 대도시 상권 아래서 손님 없어서 굶고 있는 집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런 집들이, 이런 자영업들이 최소한 살아나고 부채라도 좀 견뎌나갈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자는 거야. 그래야 선순환해서 그렇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거 아닙니까? 부르이 전차님께서 말씀 잘하셨네. 빚 탕감해줘서 경제생활하면 세금 낼 거고 그 세금이 또 국가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정한 경제 논리입니다. 그럼요. 예. 경제는 자체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순환